자, 안녕하세요. 태섭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제 유튜브 그 채널에 들어왔더니 제가 막 한참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가 거의 한 2년 전, 뭐 3년 전, 5년 전에도 있고 보통 거의 마지막이 한 2년 전 뭐 이런 것 같아요. 이 시간 정말 너무 빠른 것 같고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뭐 이제 뭐 제 채널 보는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커피 뭐 로스팅이라든지 커피에 관련된 거 그리고 뭐 여행 그리고 뭐 취미 뭐 바이크도 타고 뭐 이런 것들 좀 올리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어떤 컨텐츠를 좀 해볼까 지금 다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커피 같은 경우도 워낙에 뭐 유명하신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또 낄 자리가 있나 그래서 이렇게 조금 뭐 특별히 할 것도 없고 뭐 여행이나 올려야지 뭐 이러고 있었다가 그래도 커피를 한 16, 7년 거의 한 이제 20년 다 돼가는데 또 남들이 또 기술적으로 좋은 면이 있다면 저는 또 그 또 단연간의 또 경험으로 또 얻은 뭔가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있다면 좀 몰리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다시 했고요. 예전에는 이제 불광천에 카페가 있었고 지금은 저희가 부암동에 카페를 이전을 했어요. 공장은 은평구 쪽에 있고 부암동에 요런 그 부암 아트홀이라는 건물에 지금 이전을 해가지고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카페는 대략 요런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카페 저희가 한번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 뭐 저 보다가 이렇게 한 건데 카페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고 제가 오늘 그 영상을 올릴 내용은 그 요즘 이제 생두가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두가 뭐 이제 환경 문제로 인해서 생두값이 오를 것이다. 뭐 이런 류의 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선물 거래할 때 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실질적인 차트를 가지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추이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요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커피 원두 유통을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한테 원두를 이제 납품을 하죠. 납품을 하는데 이게 생두 가격이 10,000원이 오르면 원두 가격을 10,000원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000원이 올라도 뭐 2,000원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게 되고 때로는 팔아서 손해가 나기도 하고 이러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그런 고민을 좀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이제 커피값이 원두값이 오르니까 어, 커피를 이제 받아서 쓰시는 분들도 사실은 부담이 되게 되시겠지만 솔직히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카페를 운영도 하고 이제 로스팅해서 이제 뭐 유통도 하고 있지만 카페는 사실 크게 그 걱정보다는 지금 유통하는 사람들이 되게 걱정해요. 많이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카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원두가 5,000원이 올라도 커피값은 한 1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50잔이 나온다고 봤을 때.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원두값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뭐 200원 올리기도 하고 500원 올리기도 하면 오히려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죠. 그런데 이제 그 원두를 납품하는 곳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고 로스터리 업체도 워낙에 많고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생두값이 10,000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10,000원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 그러니까 원두를 사는 그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말고 이제 카페를 기준으로 볼게요. 이제 카페에서 원두를 받아 쓰시는 분들이 1,000원, 2,000원만 올라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두가 5,000원, 10,000원씩 오르고 있어요. 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더블은 올랐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그것이 원두값을 그렇다고 해서 더블로 올리느냐 그것도 안 되고 생두값이 뭐 5,000원이 올라서 원두값이 또 5,000원으로 공급이 되냐 그것도 또 안 됩니다. 5,000원 올리면 다른 데 더 싼 데 어디 있나 이렇게 또 찾아보면서 고객을 뺏기기도 하죠. 어쨌든 그게 이제 모두의 이제 걱정일 텐데요. 이게 지금 단순히 그 생두 가격이 지금 잠깐 오르고 마는 거면 이런 식으로 버틸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간이 길어지면 아마 유통을 하시는 그러니까 또 대형 업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1톤 정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요 정도 저 같은 소규모 업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죠. 자, 이 차트를 한번 저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10년 차트인데 이게 이제 1980년부터 2024년까지
실질적으로 1980년부터 2020년도까지 2024년 하다못해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한 40년 동안 이 차트에서 모으듯이 이 박스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한 번씩 300을 잠깐 치고 바로 빠지고 300 치고 바로 빠지고 이 정도. 그러니까 중간값 보통 한 200도 비쌌죠. 200도 엄청 비쌌고 보통 한 120에서 한 150 사이 정도 요 정도 가격대에서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 유지가 됐다가 200만 넘어가도 아우 뭐 나중 내 생도값이 너무 비싸네 뭐 이러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거의 200대 기준, 200불 기준으로 400불까지 그러니까 더블이 올랐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것이 거의 전 세계의 커피 유통의 거의 한 80%, 7,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콜롬비아와 브라질의 기후 문제로 인해서 작황이 좀 안 좋고 지금 뭐 가뭄이고 뭐 이게 그 많이 수확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도 개입을 하면서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원래 올라야 될 가격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 추이를 보면요, 지금 40년의 차트가 지금 넘어섰는데 여기에 이 차트 선을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느낌 가죠. 이런 식으로 추세가 이런 식으로 고점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도 고점을 맞고 있죠. 그래서 지금 빠져야 될 자리에서 이렇게 빠져줬어요. 빠져줬습니다. 빠져줬는데 선이 왜 이렇게 굵지? 이렇게 빠져줬어요. 자, 빠져줬는데 문제는 이거를 조금 지금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사실은 최고치를 친 겁니다. 최고치 고점을 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그럼 빠지는 형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런데도 이런 느낌으로 가면 자 여기에서 맞고 빠지고 이 윗선에서 맞고 빠지고 이것도 오버슈팅 자리인데 오버슈팅이 했다가 맞고 빠지고 오버슈팅 했다가 맞고 빠지고 이런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오버슈팅 했다가 맞고 이렇게 빠져야 돼요. 그러면 좋은데 좀 불길합니다. 불길해요. 자, 이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일봉으로 이렇게 볼게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자, 이런 데들이 올라갈 때 이런 데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한번 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선물 차트가 이렇게 맞고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 돌파가 나오면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 상승 추세. 그렇죠? 하락 추세, 상승 추세. 자, 여기서도 볼게요. 이게 이제 경우의 수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제가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라고 그냥 하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때도 이렇게 보면요. 여기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기존에 비해서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해서 주가가 고점을 찍고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횡보를 하는데 횡보를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 빠지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추세가 돌파가 나오니까 지지가 나오고 돌파 나오고 올랐다가 빠지는데 자꾸 지지가 돼요. 이 선이. 그렇죠? 빠지지 않고 얘가 이 밑으로 빠져야 얘가 이 아래에서 이렇게 놀 텐데 얘가 돌파가 나오면서 지지하고 떨어지니까 지지하고 지지하면서 요 선을 요렇게 위로 올라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 그대로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생각. 향후 추이. 지금도 여기서 고점을 맞고 이렇게 하락 추세로 이렇게 가려면 얘가 여기서 맞고 빠졌어야 되는데 돌파가 나와버렸어요. 돌파가 나왔으면 이 자리에서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지금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지는데 지금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여기 지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370 정도를 이탈을 해줘야 얘가 여기 정도까지 내려갈 텐데 이탈을 하지 않고 가면 이걸 타고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정고를 돌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렇게 급등이 나와요. 급등이. 자, 여기도 정고점을 돌파하고 지지가 되니까 급등이 나오고요. 정고를 뚫으니까 돌파가 나와요. 여기 정고를 뚫으면 돌파가 나와서 거의 5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두렵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망합니다. 거기다가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환율 차트까지 지금 뭐 볼 필요는 없지만 환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환율은 약간 안정권으로 접어들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 차트가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차트가 되는데, 여기 지금 돌파해 버리면 지금도 감당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돼 버리면 3만 원 이하의 원두는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형 업체에서 물량이 생각외로 되게 싸봐야 2만 원이 넘지만, 그래도 이거 최소 2만 5천 원, 2만 7천 원은 돼야 뭐 몇천 원이라도 남는데 이거 어떻게 2만 3천 원, 2만 4천 원 공급이 되지? 근데 이런 분들은 여기서 물량을 굉장히 많이 샀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이 오르기 전에 산 분들이 물량을 팔 수가 있고, 이 그 좀 낮은 가격으로 팔 수가 있고, 근데 이것도 재고가 소진이 다 되고 나면 지금 산 가격에서 저가 커피를 공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대양 업체에는 우리 같은 소형 업체에서 할 수 없는 가격, 우리가 하는 가격보다 약간 싸게 해서 이제 고객을 좀 유치하려는 모양을 보일 수 있는데, 다만 이것이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갖고 있던 재고가 다 소진되고 그 다음에 이 가격대에서 생두를 산다면 지속적으로 저렴한 커피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의 차트로 봤을 때는 이 모양으로 봐서 돌파가 나와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다만 아까 전에 처음에 봤던 희망고문을 하자면, 자, 희망고, 자, 월봉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고점 되잖아요. 여기 만약에 이거를 슈팅 뚫어버리면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이거는 슈팅이 나와버리면 더 크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대하기로는, 그건 어떻게 될지 추이를 봐야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서 빠진 것처럼 빠진다면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면, 종목이 큰 상승을 하고 빠지기 전에 우리가 보통 쌍봉이라는 얘기를 하죠. 쌍봉. 고점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하락을 하면, 또는 살짝 돌파했다가 하락을 하게 되면 쌍봉을 찍고 이런 모양으로 데칼코마니로 하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할 수도. 제가 보기에는 데칼코마 여기와 여기가 같은. 근데 이런 조건을 달성을 하려면 기후 문제로 인해서 콜롬비아와 브라질의 작황이 좋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곡물 하다 보면은 BDI 지수, 해상으로 운송을 하잖아요. BDI 그 운임 지수에 관련된 것들, 모든 것들이 안정돼야만 이렇게 빠질 수가 있고, 지금의 상황에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게 지금 빠져봤자 제 느낌에는 요 정도 선 이하로 빠지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간단하게 이 얘기를, 또 차트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오늘 좀 요지로 좀 하고 싶은 얘기, 컴백 기념으로 그냥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돌파가 나오던, 윌리엄 오닐이 말했던 커비드 핸들로 돌파가 나오던, 또는 돌파하고 지지해서 돌파가 나오던, 또는 뭐 이게 어느 정도 빠지던, 그거는 추후에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 저는 그런 거죠. 우리나라 지금 선적한 것들의 지금 가격대가 보통 요 정도 대 또는 요 정도 대에서 계약한 물건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의 가격을 형성을 합니다. 배 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한 것이. 자, 그러면 이때 400 위에서 계약한 물건 비싸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선적한 날짜가 요때 있죠. 4월. 그러면은 요 물량이 6월 정도에 들어올 거라고 봐요. 이때
계약을 해서 배에 싣고 이렇게 오면 한 6월, 5월에서 5월 뭐 후반에서 뭐 6월, 7월 뭐 정도 되겠죠. 요때 가격이 지금보다 만약에 빠진다면, 그리고 한 5월 정도 돼서 이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라면 요때 선적된 물량 이게 보면 나오거든요. 언제 이게 입항이 계약돼서 들어온 물량인지, 이때 들어온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확보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계약한 물량들은 다시 가격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싼 가격에 계약한 물량이 들어왔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요 차트가 만약에 이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싸게 들어왔더라도 싸게 안 팔 거예요. 왜냐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비싸게 팔아도 팔리거든요. 지금 약간 전쟁 난다 그러면 막 사재기 하잖아요. 라면도 사고 그냥 뭐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일단 사고 보잖아. 지금 커피 생두가 약간 그렇습니다. 뭐 나왔다면 지금 디카페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사이에 100% 이상 올랐고요. 지금 뭐 일반 커머셜 디카페인이 뭐 거의 스페셜티 가격이랑 거의 동등하게끔 지금 올라와 있고, 지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근데 굳이 그걸 싸게 들여왔다고 해서 싸게 팔 필요가 있을까? 지금 비싸게 나오는 것들 보면요, 21년도, 22년도 이런 올드 크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그때 옛날에 한 11,000원, 12,000원에 팔던 거를 안 팔리던 걸 지금 한 25,000원, 23,000원 이래도 다 팔려. 누가 싸게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만히 심플하게 뭐 요거에 대해서 너무 또 얘기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것들 커피 선물 지수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건 이제 investing.com 같은 데 들어와서 이렇게 커피 지수 치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추이 같은 거를 좀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가장 싸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이때 물량 들어오는 거를 일단은 조금 기존에 사던 거보다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요 물량이 들어오던 어느 시점에 그 지수가 어느 정도 가 있는지 봐야 돼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면 이 시점에 들어온 물량 이후에 들어오는 물량들은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그러면 뭐 굳이 뭐 엄청나게 많이 살 필요는 없겠죠. 지금 생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커피 업계에서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업체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뺏길 것 같아서 또 쉽게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줄어드는 상태에 고객을 뺏길까봐 이제 마진을 많이 못 남기는 상태로 버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이게 진짜 길어지면 이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너지는 기업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좀 저처럼 어중간하게 뭐 1톤 정도, 2톤 정도 이 정도 생산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만약에 10톤, 20톤, 30톤 이렇게 생산을 하더라도 그분들도 또 많은 고정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도 우리보다 많이 들어갈 테고, 뭐 월세도 우리보다 많이 들어갈 테고, 공장 가동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인데 어느 정도 빨리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느낀 건데, 일본에는 로스팅 업체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시에 가면 한 3개, 4개 업체, 로스팅 업체에서 거의 다 그 지역의 모든 로스팅을 다 공급을 하는, 대신 가격도 좀 높죠. 경쟁 업체가 많이 없으니까. 대신 수준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잘한 대부분의 맛들이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때 한 10몇 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로스팅 업체 굉장히 많고 실력들도 다 좋으세요. 지금은 이제 로스팅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 또 포인트를 잡고 나면 다 좋은 맛들을 내니까 각종 요즘 또 대회들도 많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실력을 가지고 많이들 뽑고 계십니다. 그만큼 너무 많다 보니까 경쟁도 많이 될 것이고 뭐 이럴 텐데, 다들 잘 살아남기를, 그리고 잘 이 시기 극복 잘 되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두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납품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두를 납품하는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지금은
인상을 안 하고는 도저히 갈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작년보다는 인상이 됐을 거예요. 그런 거에 일정 부분 이렇게 많이 오른 만큼을 인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고 올렸지만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처들과의 신뢰를 좀 가지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이게 또 지수가 좋아졌을 때 또 좀 더 좋은 가격으로 그리고 또 좋은 가격과 좋은 품질로 여러분들한테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이해를 많이 하면서 커피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더 즐겁게 다 자기 일을 하면서 큰 걱정 없이 밥은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좀 더 두서없고 이제 영양가 없는 얘기였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향후 추이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벌써 400입니다. 400.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빠질 것 같은데 어쨌든 370, 80 요 구간에서 좀 한번 봅시다. 이것이 이게 지지하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게 다시 오버슈팅이라 치고 다시 흐름을 타면 이게 또 긍정적으로 보자면 요런 류의 차트로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락 차트로 가게 되면 그 가격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뭐 203 바라지도 않아. 어차피 여기에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빠지기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여기 310 뭐에서 30 사이 여기 밑으로 이렇게 빠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옛날처럼 생도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중국의 사람들이 인구도 많은데 커피 먹기 시작했잖아요. 계약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 가격이 옛날처럼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던 그리운 그 커피의 가격대들은 일부 많이 좀 상승된 상태로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향후 커피 가격이었습니다. 자, 조만간에 이제 또 커피 컨텐츠 여러 가지 컨텐츠로 이제 얼굴 화면 켜고 얼굴 까고 이제 그동안 제가 2년, 5년 사이에 많이 나이도 좀 들고 볼품 없어졌지만 저희 매장도 구경도 시켜드리고 또 저의 취미생활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즐거운 커피 생활 하시고 저처럼 작은 유통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일단 커피 원두 이제 카페를 하시는 분들도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잘 버텨내시면 또 이 고비를 넘기면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